지금부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KBS 단독 보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의 전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 통화입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 전 부지사가 수사에 협조해준 만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석 달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통령의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해당 통화에 대해 형량 거래 시도는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 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갖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오늘은 뭐 김밥을 사왔습니다, 오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피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박상웅 씨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명확하고 그것이 실제 검찰청에서 내서 실제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검찰청에서 준 거요? 검찰청에서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김성태가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웅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김성태가 출장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와 있었고, 우리가 출정돼서 나가면 미리 와갖고 다 준비를 했었고, 1313호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갖고 우리들은 먹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출입을 어떻게 통제돼서 들어오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계속. 네, 수고하셨습니다. PPT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님. 네. 지금 대북 송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박상용 검사 감찰 징계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그 징계 시효 언제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징계 이게 시효가 2023년 5월 17일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징계 시효 3년이면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감찰 착수를 했는지 제가 법무부에 물었더니 답을 안 해요. 감찰 착수는 됐습니까? 네, 감찰은 착수돼 있습니다. 착수가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했습니까? 네, 지금 뭐 고검에서 감찰하고 있고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는데 착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이제 하겠다. 그래서 감찰 착수를 그때부터 해서 사건 번호가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수를 대검 감찰부장이 승인을 했냐고요.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십시오. 네. 그 검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징계시 얼마 안 남았는데 박상영 검사 빨리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를 해야 이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전부 다 조작 수사거든요. 위법 수사이고요. 그 수사가 전말이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감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원님 다만 이게 저도 지금 취임 이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검찰 자체 조사만 너무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외부에 의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거기에서 필요합니다. 어떤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해야 이게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그 야당 대표를 포함한 네, 전반적인 정치권 남용, 조작 네. 위법 그 정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 위법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구속하든지 해가지고 과거를 청산해야지 이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찰만은 너무 한계가 지금 뚜렷하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쌍방울 대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고 진술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이 2023년 6월의 진술이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인가, 요걸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 녹취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진술이 나오거든요. 네네. 요거는 빼박 아닙니까,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저쪽 변호사 측에서 먼저 선처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화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게 화답이라 하더라도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니, 화답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검사 입에서 이런 진술이 나와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다, 보석해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하면 안 되죠. 전혀 절대로 안 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건 사안을 떠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떤 이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안과 별개로 다른 사람들을 불어야만 이 사람들을 선처해주겠다는 말은 절대로 검사가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식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마약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선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 수사보고서에 남거든요. 아하. 수사보고서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본인의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가되,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본인을 그렇게 투약하도록 만든 상선을 부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선처를 해주겠다는 거,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 국정조사나 이런 쪽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녹취 파일이 나오는 이상 이거는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별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은 수사를 하는 검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6월에 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 자체로 진상을 확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충분한 감찰 사유가 됩니다. 아, 감찰 사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중징계, 면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전 사실 이렇게 감찰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찰 사안이 명백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찰관이셨으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시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감찰에 착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를 하던 아니면 직무고발을 하던 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던 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검찰 출신 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 수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녹취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특별 수사는 실패한 수사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순순히 자백을 해도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검사는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내가 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선처를 조건으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선처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 기법상으로서도 저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저런 녹취가 남았다는 거 그거 자체는 본인이 회유에 의한 진술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진술은 기본적으로 그 진술 자체의 경우엔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을 했고 이를 2차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석 달 뒤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번복을 하거든요. 오늘 나온 이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진술이 맞구나,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걸 변호인이 뭐 먼저 제시를 했던 뭐를 했던 변호인이 23기로 윤석열 씨와 동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선임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변호인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협조를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부분 녹취가 사실이지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런 진술은 저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저거는 수사검사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문맥상 회유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회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의 지금 반박 논리는 뭐냐면 형량 거래 시도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서민석 변호사인데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면 예. 혹시 선처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변호사가 어떤 경우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이렇게 우리가 허위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 필요로 한 허위 진술을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냐. 이거는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얘기죠. 어허. 하지만 일반적인 포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수사에 협조를 한다던가 스스로의 잘못을 뭐 인정한다던가 그러면 선처해 줄 수 있냐. 이건 할 수 있는 할 수 얘기죠. 있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 예. 그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저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수사 협조, 그러니까 본인 죄에 대해서 뭐 예.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반성문이라도 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처해 줄 수 있겠죠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협조를 하면 그때는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풀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화영 그 전 지사가 구속된 죄명은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저런 말을 혼자만의 결심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죠, 사실. 최소한 예.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협조를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 조건을 내세울 게 없을까요? 윗사람한테 보고했더니 이 정도라면 모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말을 전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저게 수사검사가 그냥 주인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저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직접 수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거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변호사가 형량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검사는 그걸 막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좀 수사를 원칙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건 본인이 반성하기 나름이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저한테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했었어야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리바게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플리바게닝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판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밀실에서 이렇게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플리바게닝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런 부분이 뭐 수사 보고서에 남아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닌 다음에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거라면 변호사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수사 보고서라도 달아놨어야 돼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그리고 그런 게 있든 없든 간에 저런 말 자체 그 앞뒤에 나와 있는 그 두 맥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징계 사유를 넘어서 불법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정조사 특위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여기서 서민석 변호사는 본인이 먼저 형량 거래 시도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까 이제 수사검사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진술하면 이렇게 해줄게 조건부로 제시할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제시한 조건 예. 자체가 그냥 주인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심해 볼 만한 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이 사건 당시의 도지사를 불법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윗선이 있었다고 의심할 그러니까 만한 정황이네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이화영 그 부지사 사건을 수사 착수한 계기 자체가 그렇죠. 동기가 결국은 그 위에 그 뒤를 내다보고 그 모양새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영 검사한테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은 그 본인 독자적 판단이냐고 이런 예.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고 예. 본인 이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이 부분도 반드시 질문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이 결론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대검까지 갔나요, 이게? 그 마지막 8년 몇 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죠. 그 3심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네. 15년 구형에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당시에 이 재판의 마지막 판결문에 보면 요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걸 2번 보고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판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기본적인 혐의는 뭔가 하면은 부지사로서 여러 가지 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이 여러 업체 혹은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를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향을 제공받았다. 이런 본인의 뇌물죄거든요. 그게 본인의 뇌물죄고 그 뇌물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히 별개의 범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까지 회유를 해서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 진술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화영 그 부지사에 대한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도 중요한 녹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감찰까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까지. 감찰은 필요하다면 감찰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검사가 저런 식으로 회유를 한다는 거 저 문장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혹시 감찰을 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6월 19일이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찰 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6월 18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시효가 남아 있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그에 따른 필요할 것 분명한 조치를 같습니다.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대검의 감찰, 공수처 수사,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검찰이 해체를 앞두고 있지만 김건희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언행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특별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야 한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아직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빨리 뭐 감찰이든 수사를 통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식으로든 듭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네. 네.